부산 반얀트리 공사 현장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뒤에도 무리한 공사가 이어진 정황 보도해드렸는데요. 책임감리라는 명분으로 제대로 실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용 승인을 하는 건 비단 반얀트리뿐만이 아닙니다. 지자체 사용 승인의 허점을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공사 현장은 지난해 12월 사용 승인을 받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건축을 다 마치고 사용을 승인받는다는 의미의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장군은 감리업체 완료 보고서만 받고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공사 감리 완료 보고도 적정했고 공무원이 현장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하지만 반얀트리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기장군 안에 위치한 한 고가의 타운하우스도 사용 승인을 두고 분쟁이 한창입니다. 고급 타운하우스입니다. 지난해 4월 사용 승인을 받고 입주까지 시작했지만 여전히 일부 세대 내부에서는 공사가 한창이라 입주를 하지 않은 집도 많습니다. 천장에 수도꼭지가 달린 듯 물이 쏟아져 바닥 곳곳에 대야를 받쳐두지 않으면 안 될 정도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떨어지니까 대야를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입주하냐. 시공사는 하자보수 공사일 뿐 사용 승인과는 관계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 제대로 거주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사용 승인을 미뤄달라고 기장군에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입주민들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승인을 안 해주면 건설사 도산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걱정을 해주느냐, 우리를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서류상은 다 맞으니까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지자체가 현장을 둘러보고 판단했다면 극단적 갈등은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감리 전문 회사에 위임해 공정을 맡기는 책임감리라는 제도의 허점 뒤에 지자체가 숨어있는 셈입니다. 책임감리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등의 SNS를 통해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알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SNS 노출 빈도가 높은 젊은 층이 고액 알바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데요.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약 밀수 피의자 집을 찾은 세관 직원이 책상 위에 흩어진 가루를 모읍니다. 키트로 분석해보니 양성 반응이 나옵니다.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국내에 반입한 20대 A씨가 판매를 위해 나눠 담다가 흘린 가루가 적발된 겁니다. A씨가 들여온 건 합성 대마 등 마약류 7kg으로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 세관은 A씨가 들여온 마약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 유통시킨 혐의로 다른 20대 남성 B씨도 적발했습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입니다. 일당은 보시는 것처럼 주택 사이에 있는 이 시래기 뒤편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유통했습니다. 밀반입한 A씨도 유통한 B씨도 성공할 때마다 수십만 원 상당을 코인으로 챙겼습니다. 거래 이력을 숨기기 위한 수법입니다. 이들뿐 아니라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 밀반입과 유통 대가로 코인을 챙기는 알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재진도 텔레그램에서 마약 운반책인 드로퍼를 구한다는 글을 쉽게 검색할 수 있었습니다. 030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보다 SNS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 첫 번째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좀 금전적으로 조금 더 그런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경남에서도 마약 공급책으로 적발된 인원은 최근 3년 만에 90%나 늘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코인 등을 이용해도 포렌식 수사를 통해 대부분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간 경찰이 수많은 비대면 거래를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노하우 그리고 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세관은 마약 투약자들로 범위를 확대해 마약 공급망 수사에 나섰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발표가 다음 달 초중반 정도로 예상되면서 부산교육감과 거제시장 선거 등에도 영향을 줄지가 관심거리입니다.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경우에 따라 조기 대선과 같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만간 최종 변론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최종 선고까지 보통 2주 정도 걸리다 보니 다음 달 11일 전후로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면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도 여러모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선고 날짜에 따라서 교육감 선거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후보 등록일인 다음 달 13일 전에 탄핵 인용 결과가 나온다면 대선과 교육감 재선거가 합쳐 치러집니다. 조기 대선일은 헌재 선거 이후 2달 아닌 4월 말 이후로 예상됩니다. 공직선거법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까지 대통령의 권리로 인한 선거가 확정된다면 대통령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등록은 3월 13일에 시작됩니다. 한 달이라는 추가 변수에 출마 예정자들마다 눈치 싸움도 치열합니다. 최은홍 부교육감이 사퇴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육감 선거가 늦어질 것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질 경우 이미 정치적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는 교육감 선거는 교육 정책보다 정당 세대결로 한층 더 굳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지방선거에서도 줄투표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렇게 강력한 정치적인 좌표가 설정되는 대선 같은 것과 같이 간다 그러면 심각하게 교육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안 하게 될 거고. 한편 경남 거제시장과 창원시의원, 양산시의원 재보궐선거도 조기 대선 여부에 따라 동일하게 변경될 예정으로 각 당과 후보들도 유불리 계산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주는 국가지역 전략사업 대상지를 빠르면 내일 발표합니다. 부산, 경남 등 비수도권 30여 개 사업지가 후보로 올랐는데 명태균 개입 의혹으로 얼룩진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주우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71년 그린벨트 제도 도입 뒤 처음으로 전략사업 지정을 통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해제 가능 총량이 있지만 지자체 역점 사업이 전략사업으로 지정되면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원칙적으로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대체지 선정을 조건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환경적 가치가 낮아진다고 판단하게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대체 지정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환경 보전과 지역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비수도권 8개 시도가 30여 개 역점 사업을 신청했고 빠르면 내일 전략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부산은 해운대 53사단 부지 등 4곳, 경남은 창원 제2국가산단 등 12곳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역 할당은 없다고 밝힌 만큼 16곳 모두 선정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최대 관심은 경남 주력인 방위 원자력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창원 제2국가산단의 전략사업 선정 여부입니다. 부지 99%가 개발 제한 구역이고 이 가운데 20%가 환경평가 1, 2급지라 그린벨트 해제가 사업 추진에 필수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창원 제2국가산단에 명태균 씨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막판까지 고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정보 유출 의혹 등으로 경남도와 창원시가 검찰 수사까지 받으면서 어떤 결론을 내든 여론이 부담입니다. 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명태균 의혹을 털어내고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수도권 집중, 지역 소멸의 징후는 지속적인 청년층 유출에 있는데요.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청년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탁월한 기술력으로 지역 ICT 업계를 선도하는 한 중소기업. 임직원 150여 명의 평균 나이가 30대 중반일 정도로 젊습니다. 젊은 기업 문화에다 성장 가능성까지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14명의 새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지역 안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자신의 능력을 좀 펼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부산시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청끌 기업 100곳을 엄선했습니다. 효과가 확인되면서 올해는 더 확대합니다. 저희들이 회사로 지원한 숫자가 좀 많이 급증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또 계획된 인원들보다 좀 더 채용을 좀 늘리는 그런 효과들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의 직장 정착 지원을 돕는 제도도 생깁니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1년 이상 근속을 하면 100만 원의 청년 도약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청년이 10,000원만 부담하면 부산시가 10만 원의 문화공연 관람비를 지원하는 부산 청년문화 패스도 확대합니다. 선착순 모집 7분 만에 마감될 정도의 큰 호응을 반영한 겁니다. 서울 같은 지역에 비해서는 문화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이제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4,000명 모집에 1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부산 청년 기쁨 2배 통장 모집 규모도 2,000명 더 늘립니다. 부산시의 청년 지원 정책 브랜드인 청년지대가 올해 더 강화됩니다. 지난해보다 1,000억 원을 늘려 95개 사업에 4,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큰 주안점은 청년의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크게 청년으로부터 호응을 받았던 문화복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고도화하고 그리고 확대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가에서 잇따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부산대학교에서도 열렸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부산대학교 학생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 석방을 외쳤고 탄핵 찬성 측은 민주화의 성지인 부산대에 내란 세력이 서 있을 곳은 없다며 규탄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집회가 개최되며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탄핵 찬성 측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도 발생했습니다. 반얀트리 화재 사망자 6명이 지하에서 1층으로 이동하다 숨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사망자 6명이 공사 자재 등이 보관된 지하 2층과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이동했고 이들이 1층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연기가 가득했던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4일 화재 당시 현장에는 35개 업체 780여 명이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화재 감식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팀원이가 부산시를 상대로 선정 무효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평가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팀원이는 사업자로 선정된 마이비가 교통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기존에 없던 데이터 처리 수수료를 새롭게 추가해 수수료를 꼼수로 책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종 평가위원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사실조회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평가위원들이 데이터 처리 수수료를 명확히 알았는지, 평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일본 후쿠오카 하카타항에서 부산으로 들어올 예정이던 여객선 뉴 카멜리아호가 출발 3시간 만에 회항했습니다. 여객선에 탑승했던 승객 400여 명이 모두 하선했으며 승객 대부분은 귀국을 못하는 등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선사 측은 항해 도중 엔진에 문제가 생겨 회항을 결정했으며 긴급 점검을 마치는 대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가 올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해 40억 원을 투입해 경남형 통합 돌봄을 추진합니다. 경남도와 경남연구원은 오늘 도민회의에서 도민 누구나 읍면동에 문의만 하면 개인별 상황에 맞는 돌봄 정책을 찾아주는 통합 돌봄센터를 만들어 앞으로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경남형 통합 돌봄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길었던 추위가 물러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춥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점차 풀리겠고요. 특히 모레 낮에는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맑은 날 속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부산과 경남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과 모레 부산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은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진주와 사천 영하 6도 선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 11도, 의령 12도로 내륙은 일교차가 많게는 20도까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과 거제가 영하 2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창원 10도, 거제 9도, 밀양은 11도 예상됩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0도, 양산은 영하 6도 보이겠고요. 낮이 되면 부산과 김해 10도, 양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동해 먼 해상에는 다시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더 포근해지겠는데요. 부산의 낮 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면서 봄이 성큼 다가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